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리던 경제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증시의 온도차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장마가 오고 난 뒤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날씨처럼 정말 증시도 변덕이 엄청나게 심했죠. 불과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경기 침체가 올 것처럼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또 이번 주에는 경기 침체가 또 종료가 됐다. 한 주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어려운 판단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증시가 올라갔던 것은 미국의 지표들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시장의 예상치와 딱 일치하는 그냥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뭔가 수상한 미국의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지표에 마사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미국이라 하면은 중국이 이런 좀 마사지를 하고 미국은 좀 신뢰성을 갖는 그런 지표였는데, 지금은 정말 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정말 뒤늦게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옵니다 막 이렇게 겁주던 많은 언론과 어떤 채널들이 또 막상 또 이번 주에는 야 또 한 주 만에 경기 침체가 종료됐다, 이제는 또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번 주에 전부 다 뒤늦게 팔았던 사람들은 이번에 상승장을 또 하나도 수익을 못 보는 거고, 정말 배 아픈 상황만 발생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좋은 지표가 나오니까 전부 다 경기 침체는 이제 종료가 됐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장을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눈을 갖기 위해서, 혹은 너무나 한쪽에 편향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이틀 전에 물가 발표가 있었어요. 사실 이번 물가 발표가 경기 침체가 막 나온다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야, 이 물가가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낮게 나와도 문제,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 물가가 예상치보다 너무 낮으면, 야, 이거 소비가 아예 박살이 나서 경기 침체가 진짜 온 거 아니야? 이제 뭐 인플레이션은 이미 잡은 거니까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또 물가가 너무 오르면, 야, 이거 금리 인상 미뤄지는 거 아니야? 미국이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심지어 이 물가 지표가 또 너무 낮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하느냐, 아니면 두 번 B컷을 하느냐, 한 번은 그나마 괜찮고 두 번은 안 좋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밍에 물가 발표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최근 한 몇 년간 이 물가 발표가 전부 다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던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근원 물가가 모두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실제로 근원 물가는 직전 대비 살짝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는 올랐고 전년 대비는 0.1%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예상치와 부합했다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근원보다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0.1%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듯한 모습은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것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은 0.1%만 내려왔고, 나머지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예상치와 부합. 야,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또 어제 나온 지표 중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매 판매, 이 부분도 중요했잖아요. 야, 이거 경기 침체 오면은 경제의 거의 한 60%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죽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정말 중요합니다 막 이랬는데, 야, 이것도 심지어 예상치가 0.1인데 얘는 또 기가 막히게 좋게 나온 거예요. 미국의 소비가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준 거죠. 자, 근원이 0.3이 올랐는데 헤드라인 소매 판매는 심지어 1까지 올라갔어요. 앞자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또 있었던 이 실업률 증가, 미국의 고용 문제, 이런 것들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은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업을 많이 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됐을 때. 근데 지금 미국인들의 실업률이 올라갔던 것은 얼마 전에도 이제 많은 영상에서도 매체에서 다뤘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인구들이 이제 일하겠습니다라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앞에서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 우리 돈 떨어져서 일해야 됩니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실업률이 올라간 것이지 이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돈 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돈 떨어진 사람들이 신규로 이제 일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쟁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자리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겠습니까? 임금이 줄게 됩니다. 임금이 줄고 또 그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돈을 써야 되느냐? 부채를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자, 여기 이번 데이터에서 살짝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장의 포커스는 이쪽에만 맞춰져 있었는데 저는 이 실질 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보고 어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직전 데이터가 플러스 0.4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0.2로 이 둘 간의 격차가 무려 0.6이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0.6%가 하락을 했는데 자, 이걸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거 뭔가 있는데 하고 찾아봤어요. 사실 이것도 직전 데이터는 0.3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 보일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무조건 경기 침체 끝났어 이제 뭐 가자 이렇게 외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임금이 직전 데이터와 이번 데이터 간에 0.5% 정도의 격차가 발생을 하면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0.5%의 격차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부터 봤을 때 2024년 8월달 이번이죠. 직전 데이터가 0.3이었지만 이걸로 보더라도 0.5%의 하락률이 발생을 했고 수정된 걸로 보더라도 0.6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죠. 5월 달에 직전 데이터가 0.3 플러스였는데 바로 데이터가 마이너스 0.4가 나왔고요. 그럼 이 둘 간의 격차는 마이너스 0.7이 되겠죠. 그리고 2024년 올해 1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5월이 플러스 0.5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0.2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 차이도 0.7의 하락폭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2023년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직전 7월이 플러스 0.5 그리고 수정된 게 0.6이었는데 이게 0.0 그러니까 이때도 0.5%의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4일이 0.7이었는데 이게 0.3으로 큰 폭으로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된 게 마이너스 0.4죠. 그러니까 하향 데이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0.7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이 둘 간의 격차를 보면 1 플러스 이상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전도 보시죠. 2022년 9월 달도 보면은 마이너스 0.6 수정된 데이터로 보면 마이너스 0.9의 하락률이 발생을 했고요. 6월 달, 4월 달, 2월 달, 2021년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0.5포인트 이상 임금이 급격하게 줄었던 시기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거를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좀 대입을 해봤습니다. 2021년도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 이제 화면이 커질까봐 2022년부터 최근 1년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앞서서 표기해드렸던 이 부분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의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던 시기입니다. 앞에서 물론 먼저 빠지기도 했지만 이 데이터가 나오고 난 뒤에 빠진 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발생을 했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뭐 너무나 우연스럽게도 이렇게 이 지표가 임금 데이터가 하락을 했을 때 증시도 빠졌다라는 게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 발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플러스로 나왔음에도 증시가 이렇게 빠진 적은 많았다. 그래서 뭐 갖다 붙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임금 데이터가 마이너스 0.5%의 격차가 발생했을 때는 여지없이 단 한 번의 빠짐도 없이 최근 몇 년간 전부 다 증시가 하향을 하고 조정을 당했었던 그때와 겹친다. 그리고 지금도 반등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 직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올라간다, 뭐 조정 끝났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증시가 폭락할 만한 그 어떠한 경고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막상 이제 발생하고 나니까 여기에서부터 또 어떻습니까? 이제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겁먹었던 사람들은 뒤늦게서야 손해를 보고 다 팔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증시가 반등이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떻게 이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나 언론에서는 야 경기 침체 끝났다. 미국의 지표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또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뒷북이에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한 발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익을 만들기도 어렵고 손해만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든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데이터들이 뒷북만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시장보다 한 발 앞서가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야 경기 침체 끝났으니까 이제 상승이야 이렇게 외치는 걸 보고 뒤늦게 사는 게 맞냐?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부분도 보시죠. 미국의 지금 카드빚이 1,50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고 연체율도 13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13년 전이면 그 시기가 어떤 때였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연체율이 이제 올라가서 이 어려워하는 부류를 보면 전부 다 젊은 층입니다.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자, 그런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당장 오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조금 어려워지는 걸 가지고 미국 전체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어떤 거품이 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IT 붐이 막 일었을 때는 보통 이 IT 기업들이 자본력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돈을 막 쏟아부었다가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체나 어떤 시장의 무너짐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신기술 AI를 하는 게 다 전부 다 어딥니까? 빅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이들은 자본력도 충분하고 자본을 끌어오는 여력도 분명히 과거보다 좋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망하거나 무너지는 경우는 그게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 붐이 일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품이 갑작스럽게 당장 무너지진 않아요.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급격한 하락을 이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주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단식 하락이란 말이죠. 당장 우리가 엄청나게 패닉에 빠질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는 상위 1%가 99%를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려워져야 미국 경제가 망했다라고 볼 수 있지 중서민들이 조금 우리가 연체율 올라가고 이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당장 망합니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럼 이들이 지금 당장 안 망하느냐? 안 망합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신용카드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4.8% 6,329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한 분기 만에 지금 27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11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가요? 신용카드 사용액이요. 그러니까 이 직전까지는 정부가 발행해준 현금을 가지고 현금 살포를 한 걸로 버텼단 말이죠.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를 막 구하는 인구들이 증가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실업률가 증가가 된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앞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당장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 증가가 약간 허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때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게 무려 1,77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럼 1분기 때는 적었냐? 이때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소폭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치고 이 둘을 합치면 무려 3,500만 개가 넘는 신용카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한 거에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4.8%가 증가가 된 것이고 또 최근에 미국의 자산 가치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신용 한도도 또 올라갔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은 현금으로 버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동안 2023년까지 약 3년간 현금으로 버텼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신용카드로 버티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현금처럼 몇 년간 버틸 수가 없죠.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길어봐야 몇 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줄었죠? 실질 임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의 소매 판매는 증가했어요. 신용카드로.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올 지표, 여기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미국에서 어떤 발언들이나 내용들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뭐 상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가 0.5%에서 0.25의 확률이 다시 올라가고, 미국에는 경기 침체의 확률의 리스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바이오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또 시기적절하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미국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를 또 시켰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진작 나왔거든요. 지난 1월부터 이미 이 생물보안법이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필 이 타이밍에 생물보안법이 이제 9월 말에 하원에서 전체 회기에서 표결을 할 거고, 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야, 이게 통과될 것 같아.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왜 갑자기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반도체가 죽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물론 폭락 이후에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승이 과거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입장이죠. 한번 좀 시장을 눌러놓긴 했는데 아예 박살나면 안 되니까 새롭게 시장에서 뭔가를 성장을 좀 시켜야 돼요. 증시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떠받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게 시기적절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나오고, 또 이번에 WTO에서 원숭이 두 창을 얘기했는데, 이 WTO가 이번에 또 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거 뭐 진짜 사실 이거는 이미 2022년도에 저도 방송으로 찍어서 당시에 이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작년에 2023년 4월에도 이거를 또 선포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에서 이제 비롯된 이제 질병인데, 남성 간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전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코로나처럼 뭐 기침이나 어떤 손이 묻거나 이런 걸로 이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상사태를 갑자기 이 시점에 선언을 한다? 너무나도 공교롭죠.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이 바이오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또 이 법안이 중국과의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BGI, MGI, 뭐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의 이런 바이오 기업들을 거래하지 마.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같이 이제 뭐 잠깐의 조정이고 끝났으니까 뭐 무조건 이제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 쪽은 바이오입니다. 물론 제가 직전에 알려드렸던 세 가지 섹터도 있겠지만, 이 바이오 주식들, 오늘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 일찍 원숭이 두창 관련된 라이브를 찍으려다가 이거 좀 너무 이거는 좀 너무 테마성이 짙어서 라이브로 방송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 해서 안 했는데, 오늘 좀 상한가를 찍었죠. 이걸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주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리 먼저 반응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이게 아직까지 8월 말이기 때문에 한 달 넘게 남아서요. 이 한 달 넘게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눌리는 지점을 찾는 것도 좋고요. 또 첨생법과 관련돼 있으면서 이번에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같이 또 엮여 있는 게 차바이오텍, 차바이오 백신입니다. 이 생물보안법에 연관성이 있는 관련주면서도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소재, 미국이 좀 밀어주고 있는, 어쨌든 당장 무너뜨리지 않을 노력을 하면서 이런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의 재료를 쏟아줄 때, 그때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안 오른 기업들을 찾는 것이 좋고, 새롭게 지금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오르는 이 종목들 중에서 올랐다가 좀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 눌렸을 때 좀 담아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조정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런 과거에 상승했던 섹터들을 또 찾아가가지고 지금 다시 저점을 잡으면 된다,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정말 거짓과 진실이 난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뒤늦게 시장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선동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뒤늦게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들 너무 헤매지 마시고요. 시장은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